학생 확진이 잇따르면서 해당 학교들이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도민 백신 접종률은 26.4%로 이번 달 목표치인 35%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3학년도부터 40%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강력한 의학대 지역인재 전형이 실시됩니다. 충북 지역 고교 출신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본사 직영 편의점의 할인 행사로 주변 편의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을 30% 할인에 팔고 있는데 주변 개인업주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색과 구조 현장에서 드론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대대적인 드론 전술 훈련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 추가로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3,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생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해당 학교들은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도내 백신 접종률은 26.4%로 이번 달 목표치인 35%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노래연습장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감기 증상을 보인 40대 등 4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관련 누적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아직도 200명이 넘어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침과 몸살 증상을 보인 20대 외국인과 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후통 증상을 보인 40대도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최초 감염 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학생 확진도 잇따랐습니다. 청주에선 확진자와 접촉했던 A씨의 중학생 자녀가 확진됐고 진천에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확진됐는데 같은 학원에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전체 도민의 26.4%로 이번 달 목표치인 35%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 형성까진 시간이 더 필요한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언제 어디서든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동료 간의 접촉으로 인해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감염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증상이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상급병원에서 일하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30세 미만 의료진은 이번 주부터 모더나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전국의 의대나 약대는 성적 최우수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좁은 문입니다. 그냥 경쟁에만 맡겨두면 서울 우수 학생들의 전유물이 되기 때문에 지역 인재들에게 일정 몫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지역 인재 전형을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대학 측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그 속사정을 홍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충북대 의과대학에서 충북향후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멀리 타지도 아닌 고향에서 향후회가 열린 것은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이 지역 의대에 입학을 하지 못해 빚어진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의학대 지역 인재 전형의 도입은 이를 어느 정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 학년도부터는 더욱 강력한 지역 인재 전형이 실시됩니다. 입학 정원의 40%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방안인데 정작 대학 측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0%로 대거 확대가 될 경우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이냐 이런 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 이제 뭐 충원율의 문제라든지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라든지 이런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역의 개념입니다. 충북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 대전을 아우르는 기준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이라면 충북의 고교생이 충북대 의대나 약대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그리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전북대 의대의 경우 지난해 50%를 전남 광주까지 문호를 개방했지만 올해는 100% 전북으로 제한했습니다. 전북처럼 충북도 지역 고교 출신끼리 제한 경쟁하는 세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를 공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있는 인재를 활용하고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로 한데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 거점 대학의 역할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 대학의 욕심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지역 인재를 뽑아 잘 가르치는 것 또한 대학의 역할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의 한 본사 직영 편의점이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편의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편의점 본사 측은 주변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피해는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 동남지구에서 1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해온 A씨는 최근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100여 미터 떨어진 편의점이 본사 직영점으로 바뀐 뒤부터 대부분 상품을 30% 할인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이윤을 전체 매출액의 30%라고 보는 만큼 주변의 개인업주들은 이 같은 할인 공세를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30% 할인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 직영점에서는 할 수 있는 판매 행위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개인 편의점 역시 같은 불만을 호소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아니고 회사 본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A씨 등 개인 편의점주가 본사 직영 할인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공급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부합할 소지도 있습니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분이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 편의점 본사 측은 주변의 대형 슈퍼마켓과 경쟁 과정 속에 시행하는 것일 뿐 주변 편의점들을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할인 행사를 중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 수익을 기대하며 신도시 상권에 진출한 A씨는 이대로 가면 편의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드론이 대형 화재 현장이나 실종자 수색, 구조 상황에서 톡톡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소방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충청과 강원권 합동으로 대대적인 드론 전술 훈련을 펼쳤습니다. 그 현장을 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영동군 양산면 일대는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당시 천식 증상이 있던 7살 A군이 마을에 고립됐지만 한 소방대원이 드론에 의약품을 매달아 1.2km나 떨어진 지점에 전달하면서 A군은 위급 상황을 넘겼습니다.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도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누비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소방청이 제천 청풍호 인근에서 충청 강원권 소방드론 특별 전술훈련을 벌였습니다.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풍세 재난에 대비하여 소방드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중앙과 시도 소방본부 간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급류에 휩쓸려 인근 주민 2명이 실종된 상황. 참가한 60명의 소방대원은 대응 전략을 수립한 뒤 곧장 모의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의 경우 범위가 광활한 만큼 드론 4-5대가 한 편대를 구성해 5와 10, 대각선 방향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구명 튜브를 드론에 매달아 정해놓은 위치에 투하하거나 산사태로 마을이 매몰돼 드론으로 실종자를 찾는 훈련도 펼쳤습니다. 저희 충북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처음 소방 드론을 도입한 이후 그 산악사고, 그 순환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발견하고 또 폭우로 고립된 마을에 약품을 전달하는 등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드론의 실용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급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소방 드론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가지정 중부권 최초의 통합의학센터가 충주 수안보에서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습니다. 양방과 한방, 대체의학까지 접목한 새로운 통합진료 시스템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암 환자에게 벌침에서 추출한 약물을 주사합니다. 이어 경혈 부위에 침을 놓아 양방과 한방의 효과를 동시에 거둡니다. 특히 수안보 온천수를 활용한 수치료실은 야외 온천까지 갖춰 환자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병원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어디 리조트에서 제가 휴양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쉴 수 있는,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국가지정 중부권 최초의 통합의학센터 충북 위담 통합병원이 치유 온천으로 유명한 충주 수안보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양학과 한의학, 보안 대체의학을 접목한 통합의료 모델 개발 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선보이는 통합의학센터입니다. 총 사업비 27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모두 134병상의 입원실과 통합진료센터, 치료센터, 치유센터 등 4개의 센터를 갖췄습니다. 난치성 위장병 전문치료 한방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위담병원이 5년간 위탁 운영을 맡았습니다. 좋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그 충주시를 비롯한 그 주변 그 주민들한테 그 건강 증진과 또한 그 건강한 삶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돌보고자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재와 식품은 충북에서 생산한 한약재와 유기농산품을 50% 이상 구매하고 특히 힐링과 치료를 겸비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한방, 양방 그리고 대체의학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물론이고 세계적인 의료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충주만에 특화된 온천수로 무장한 중부권 최초의 통합의학센터가 의료 혜택에 목마른 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옥천군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선사시대 이래 수많은 유물과 유적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러나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는 실정인데요. 옥천군이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군립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금강이 휘돌아가는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은 선사시대 거성문화의 보고입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문양과 태양을 새긴 선돌, 산재한 고인돌에선 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천읍 대천리 신석기 유적에선 집자리와 탄화된 오곡이 발굴됐습니다. 5천여 년 전에도 오늘과 같은 오곡을 즐겨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천은 선사시대 교통로인 금강,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매년 서너 건의 발굴을 진행할 정도로 연구가 활발합니다. 산성도 저희가 신라백제 산성이 한 48개 정도 지금 있고 그거 관련해서 유물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쏟아지는 유물을 보관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30년 가까이 된 향토 전시관이 있지만 낡고 좁은 데다 결정적으로 국가 승인 박물관이 아니다 보니 유물을 소장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옥천에서 발굴된 1000점이 넘는 유물이 발굴기관이나 타 지역 박물관에 뿔뿔이 흩어져 보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옥천군은 박물관 건립을 수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국비 등 310억 원을 들여 구읍에 군립박물관을 세우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평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 두 번째 도전입니다. 군민들의 복합 문화시설 역할은 물론이고 또 기존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를 해서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옥천 군민들의 10년 수건인 옥천박물관 건립 여부를 가를 문체부 사전평가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6월 임시국회 내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겸한 1인 시위에서 훗날의 역사가 6월 임시국회를 기억할 것이라며 6월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여야 합의로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간 이견이나 쟁점이 없는 만큼 여야가 즉각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4A 생활권 지편동에 올해와 내년 6천여 세대가 입주하지만 개교 시기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이 학생 임시 배치 대책을 내놨습니다.
초등학생은 지편초와 새나루초 개교 전까지 솔비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하고 중학생은 지편중 개교 전까지 반곡중과 소담중학교에 임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임시 배치 기간 중 통학차량 지원과 통학안전요원 배치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1 전국 순회 정책 엑스포가 청주시 도시재생 허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장선배 충북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업, 균형 발전, 문화예술 등 지역 문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의 미래 비전과 핵심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의붓 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계부를 엄중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20만 명 넘게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청원은 내일 자정 마감됩니다. 두 여학생은 지난달 12일 청주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계부는 13일 후 구속됐습니다. 청주 상주간 고속도로 구간에 있는 문희 IC 명칭이 문희 청남대 IC로 변경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당수 청남대 방문객들이 가장 가까운 문희 IC 대신 남청주 IC 또는 청주 IC로 우회하는 혼선을 빚자 IC 명칭 변경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경찰서 대회실에서 드론 스카이 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드론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드론 스카이 순찰대는 최근 범죄 광역화, 다양화, 고도화로 인한 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경 공동치안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제천경찰서는 앞으로 공폐가나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 취약 지점의 순찰 활동과 산악지대 실종자 수색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다른 과수원 출입 금지와 잔재물 이동 금지 등 강제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도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과수화상병은 지난 6일부터 괴산군 4개 농장으로 확산했습니다. 옥천군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군청 소속 부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충청북도 징계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4월 남편 B씨 등 가족 7명과 함께 청주 시댁에서 제사를 지낸 후 참석자 2명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모임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